오늘은 대명사 부분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래서 PSS1 인칭 대명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인칭 대명사는 대명사의 종류 중에 제일 유명한 대명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를 난 좀 배워봤다라고 하면 안 들어봤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실망하지 않기.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하다 보면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정말 거의 분노를 뿜어내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 이유가 이제 이거 정도는 내가 그래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틀리면 정말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경우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지금까지? 근데 그럴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부분은 이해하는 것보다는 연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순발력 있게 이게 표가 빵 딱딱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내가 혹시 틀리더라도 내가 잠깐 이걸 빠르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자기에게 실망하지 않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인칭 대명사는 영어로 하면 personal pronouns라고 해요. 그래서 personal이라는 이름 때문에 영어 책에 봐도 this is a misleading name. 그래서 잘못된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personal이라고 하면 사람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it, they 같은 경우에는 사물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사물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얘기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기준이 너무 많아서 표가 복잡해 보이죠. 네, 일단 인칭 대명사니까 인칭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인칭, 2인칭, 3인칭 있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그렇게 인칭이 있다고 해서 인칭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칭이 뭔지를 살펴보면 이제 뭘 부르는 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게 인칭이에요. 누구를 가리키는가? 네, 1인칭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2인칭은 너를 가리키는 거고요. 3인칭은 나하고 너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나하고 너를 빼고 다른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물건들. 그래서 나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머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썼을 뿐이지. 나, 너, 그 외.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인칭 기준을 우리가 이해를 했다. 1인칭이라는 건 그냥 항상 나를 가리키는 거, 2인칭 그냥 너를 가리키는 거, 그리고 3인칭은 나머지를 가리키는 거. 그 인칭 기준을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단수하고 복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좀 나름 익숙하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다른 데서 봐서요. 단수는 한 개를 말하는 거고 숫자예요. 복수는 두 개 이상. 그래서 역시 숫자예요. 그래서 인칭하고 수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가장 복잡해 보이는 이쪽 있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 명사는 명사를 주어에 쓰든 목적어 자리에 쓰든 걔가 모양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대명사는 이 대명사가 같은 대상을 가리켜도 그러니까 나여도 그냥 나여도 나를 주어 자리에 쓰느냐 아니면 나를 목적어 자리에 쓰느냐에 따라서 대명사가 모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가 나온 건데 한 번씩 채워볼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줄을 채워볼게요. 나를 가리키면서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그래서 나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 자리에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학생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쓰는 게 I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 설명을 해볼게요. 깜빡했어요.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는 거. 그래서 여기 설명을 다 하고 지나갈게요.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는 걸 말하는데 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려다 깜짝 놀랐어요. 주어 자리에 쓰는 게 주격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목적격을 설명하고 싶은데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걸 목적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나를 말하지만 나를 주어 자리에 쓸 때는 주격이라고 부르고 나를 목적어 자리에 쓸 때는 목적격이라고 부를 건데 목적어 자리가 어디냐면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거든요. 목적어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뭔가 필요로 하는 대상.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면 동사 뒤에 쓸 거고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면 전치사 뒤에 쓰겠죠. 그래서 동사 뒤, 전치사 뒤에 쓰는 것을 목적격이라고 하고 목적격 형태가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왜 주격, 목적격을 먼저 하고 얘를 빼먹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는 대명사여서 얘가 명사를 대신해요.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쓰는 대명사여서 얘가 그 명사를 대신해요. 정말 대명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사실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이거는 근데 사실 저번 시간에 그 우리 대명사 전체 차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평소에는 안 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대명사 파트의 차례 부분에서 한정사에 대한 내용을 미리 한번 보고 오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앞으로 계속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런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한정사에 다시 설명하기에는 어, 아까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것까지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따로 나눠놨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짧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대명사 파트에 쭉 대명사가 같이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실제로 대명사가 맞은데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정사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종류를 봤었는데 관사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소유격하고 그리고 지시사하고 수량사라는 거 그렇게 네 개의 종류를 나눠서 봤었고요. 근데 그 한정사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명사 앞에 쓰이는 애들이었어요. 네, 그 중에 소유격이 있었죠. 그래서 이 소유격은 한정사여서 그냥 얘 혼자 달랑 쓰이지 못하고 꼭 뒤에 이렇게 명사가 쓰여야 돼요. 뒤에 명사가 쓰여야 되는 얘가 대명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얘가 혼자 뭐 주어 역할을 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정사인데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인데 지금 이게 한정사를 따로 다루는 단원이 없고 지금 여기에서 적절하게 같이 가기 좋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담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정사라는 건 우리가 아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소유격을 봤으니까 소유대명사를 본다면 소유대명사는 소유격하고 얘하고 그 명사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다시 대명사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얘는 주격은 아까 주어 자리에 쓰인다고 했고 목적격은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고 했는데 소유대명사는 어디 쓰입니까? 소유격은 명사 앞에 쓰인다고 했죠. 근데 소유대명사는 어디 쓰입니까? 라고 한다면 왜냐면 이런 말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얘는 다 쓰여요. 주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보어는 뭐였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말. 그래서 보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나 말만 뜻만 맞으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뜻으로 구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뜻은 이거 소유대명사 누구의 것,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이렇게 쓰이는 게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채워볼게요. 아까 이상하게 채우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인칭, 1인칭, 그러니까 나이고 단수니까 혼자, 나 혼자를 가리킬 때 근데 주어 자리에 쓰려면 나는 뭐입니다 라고 할 때 I를 쓰는 거죠. 이제 I가 나오네요. 그래서 익숙하죠 얘는 I. 근데 이거마저도 바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못 채웠다고 해도 상심하지 마시고 다음에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고. 그래서 I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나를 가리키는데 나의 이렇게 소유격 그러니까 어떤 명사를 꾸며줄 때 그러면 나의 책 이걸 생각해보면 my book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my 그리고 나를 가리키는데 목적격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 they like 대상으로 쓸 때는 me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나의 것, 이 책은 내 거야 라고 할 때 this book is mine이 됩니다. 그래서 얘 정도는 나름 익숙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도 그렇게 바로바로 안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말은 사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내가 주어가 된다고 해서 내가 아닌 게 되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나여서 형태가 똑같아서 이게 영어를 처음 아니면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익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 쪽을 봐볼게요. U를 말해버렸네요. 오늘 왜 이러죠? 너 쪽을 한번 보면 2인칭이면 너를 가리키는 거고 단수면 너 한 명이겠죠. 그러면 그때 너는 you가 됩니다. 그래서 한 명, 주어 자리에 쓸 때 you. 근데 너의 책 이런 식으로 쓰일 때는 your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를 좋아한대. They like you. 그래서 특이하죠? 얘는 주격이랑 목적격이 같네요. 모양이 그냥 같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유대명사는 이거 너의 것이야 라고 할 때 this is yours. 들어보셨나요? 낯설 수도 있어요. 소유대명사는 특히 아직 별로 안 들어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yours, this is yours. 약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맞는 겁니다. 그리고 3인칭으로 가볼게요. 3인칭은 지금 나하고 너를 제외한 나머지라고 했는데 칸이 왜 3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 또 하나일 때, 남자일 때, 여자일 때, 물건일 때 다 다르거든요. 이거 나름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3인칭, 나하고 너가 아닌 한 명일 때, 남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이면서 주어 자리에 쓰고 싶으면 진짜 조건이 장난 아니고 많죠.
남자인데 주어 자리에 쓰고 싶으면 he 익숙하시죠? 나름. 그러면 소유격은 그의 자동차. 그러면 his car. 그를 좋아한대. they like him이 되는 거고요. 그의 것 하면 또 좀 특이해요. his예요.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 his인지 이 his인지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맥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의 무엇인지 아니면 그의 것인지. 그리고 3인칭 그럼 이번에 여자 파트를 가볼까요? 그녀는 이라고 주어 자리에 쓰고 싶으면 she가 되고요. 그리고 그녀의 자동차 이렇게 하면 her car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녀를 좋아한대. They like her가 돼서 여기는 또 소유격하고 목적격이 모양이 같네요. 그래서 모양이 우연히 이렇게 같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녀의 것 하려면 hers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인칭 그러니까 하나면서 나하고 너가 아닌 하나면서 물건일 때는 it 그것은 이렇게 쓰일 수 있고요. 그것의 할 때는 소유격을 쓸 때 its tail 뭐 이렇게 그것의 꼬리 이제 동물 말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는 it 그래서 여기도 모양이 이렇게 같네요. 게다가 소유대명사는 없어요. 그것을 것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고 이제 복수로 넘어갈까요? 복수는 일단 1인칭은 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1인칭은 나니까요. 네, 나이면서 둘 이상? 그러면 나하고 누가 또 있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우리죠. 그래서 1인칭은 우리인데, 1인칭 복수는 우리인데, 우리를 주어 자리에 쓸 때는 we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뭐 하면 our book 뭐 이런 식으로요. our teacher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우리를 좋아하는데 자꾸 좋아하는데만 생각나네요. 그리고 우리를이라고 할 때는 us라는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오면은 막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us 그리고 우리의 것이야 라고 할 때는 ours가 됩니다. 그리고 2인칭이면서 복수 그러니까 너를 2인칭은 너니까요. 너하고 관련되니까 너를 가리키면서 여러 명 그럼 너희들이겠죠. 근데 영어에서 너희들은 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쓸 때 you 그리고 소유격 자리에 쓸 때 your 목적격 자리에 쓸 때 you 소유 대명사를 쓸 때 yours. 그래서 너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사실 이 라인은 똑같기 때문에 그 문맥으로 알아야 되겠죠. 한 명일지 여러 명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인칭 복수. 그러니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대상이 여럿 있을 때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주어 자리에 쓸 때는 그들은 아니면 그것들은 일 테니까 they가 되는 거고요. 그들의가 되면 their, 그리고 그들을이 되면 them, 그리고 그들의 것 theirs. 이렇게 해서 표를 다 채워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정도는 당연히 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복잡한 조건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금 이제 막 배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아까 가려 있었던 부분 있죠. 그래서 거기를 하얀 종이로 가려놓고 몇 번 써보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다 맞을 때까지?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해본 다음에 나중에는 당연히 이건 알았던 것처럼 이제 밖에서 쓰면 되죠. 혼자 조용히 연습하고. 그래서 여기 가리고 한번 연습을 여러 번 해봐서 익숙해질 정도면 여기는 충분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인칭 대명사는 영어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말을 하든 아니면 뭐 듣든 글을 읽든 너무 많이 쓰이는 당연히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리고 될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1번 문제는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부분을 알맞은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I don't want grapes. 나는 포도를 원하지 않아. 근데 지금 여기에 쓰인 것을 I don't want them. 이렇게 대명사 우리가 배웠던 아까 그 표에 그 많았던 그 대명사들 중에 하나로 고쳐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이제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쉬울 것 같고 당연히 알 것 같은데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꼼꼼하게 살펴볼 거라서 어떤 식으로 살펴볼지 일단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1번은 That is his room. 그러면 저것은 그의 방이다. 해서 그의 방 이거를 대명사로 쓰래요. 그의 방? 이거 지금 아까 소유격 더하기 명사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었죠. 그게 소유 대명사라는 그 아까 표에서 맨 오른쪽에 있었던 거고 뜻이 뭐뭐의 것이라고 하면 완벽했어요. 한번 볼까요? That room is his room. 저것은 그의 방, 그의 것이다.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것이라는 소유대명사를 쓸 건데 he, his, him, his 다시 돌아왔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소유 뭐뭐의 것이라는 걸 나타내니까 여기 his를 써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의 과정을 같이 거쳐볼게요. 이거는 the cat is brown. 얘는 생각해 볼게요. 얘는 3인칭. 그러니까 나도 너도 아니잖아요. the cat. 고양이는 3인칭이면서 한 마리니까 s가 없으니까요. 단수면서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였네요. 주격. 그래서 그걸 다 찾으면 근데 3인칭 단수 주격은 사실 3개예요. he, she, it. 근데 고양이니까 he, she 아니고 it. 생각할 게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까지 따지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처음에는 따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생각을 해서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렇게 뭉게뭉게 잊혀질 수 있으니까 이걸 저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혼자 할 땐 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일단 설명하는 것도 이게 더 편할 것 같고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3번은 That is my present. 어디서 본 건데? My present. 소유격 다음에 명사여서 역시 누구의 소유를 나타내는지 뜻을 한번 볼게요. That 저것은 is my present. 나의 선물이야. 나의 것 말 되죠.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는 거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소유 라인, 소유 대명사 그 라인을 쓸 거고요. 근데 내 거니까 I, my, me, mine 이었었죠. 그래서 that present is min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4번으로 가볼까요? This is my grandparents' farm. 네, 이것은 내 할머니 할아버지의 농장이다. 계속 이게 소유만 나오나요? 소유격 더하기 명사죠. 이 소유격은 특히나 우리가 명사의 소유격 할 때 봤었던 그 어퍼스트로피 붙이는 그 소유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소유격 더하기 명사고 누구의 것이라는 뜻인지 한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농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것이다. 맞죠? 그래서 소유의 의미를 쓰니까 그걸 쓸 건데 그러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줄이냐는 거죠. 일단 3인칭이고요.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니까 3인칭이고 복수 두 분이니까요. 3인칭 복수이면서 소유 대명사의 자리에 뭐가 쓰이는지 바로 느낌 오세요. 이게 그들의 것이어서 theirs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래도 생각을 조금 거쳐야 이렇게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상심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농장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 할머니, 할아버지의 것인 거죠. 5번은 The girl works at a bakery. 그래서 그 여자애가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여기는 일단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는 3인칭이고요. The girl, S 없으니까 단수이고요.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그래서 3인칭 단수 주격. 이건 아까 he, she, it 세 개가 있었죠. 근데 여자애니까 she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까요? Is this her photo album? 에서 이것이 그녀의 사진 앨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녀의 사진 앨범 역시 소유격 더하기 명사. 이게 소유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소유대명사 뭐뭐의 것. 그래서 이것이 그녀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Is this photo album hers? 이렇게요. 그래서 그녀의 것이라고 이거 아까 she, her, hers 그녀의 것 그거 어떤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사진 앨범이 그녀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7번은 My brother and I got there by bus. 여기에서는 또 역시 I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1인칭이고요. 1인칭인데 나 혼자 있지 않고 복수네요. 1인칭 복수면서 주어 자리에 쓰였어요. 그거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we였습니다. 그래서 we got there by bu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은 Samin rested with his family. 그러면 여기 세민 얘를 바꾸는 건데 역시 나, 너 아니니까 3인칭이고요. 3인칭에서 혼자니까 단수, 3인칭 단수인데 주어 자리에 쓰였는데 얘가 남자인가 여잔가 헷갈렸는데 뒤에 보니까 his family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남자였네요. 그래서 우리도 남자의 주어 자리에 쓸 때 he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반절 왔어요. 나머지 반절을 같이 볼게요. 같은 형식이에요. The dog's tail is very long. 그러면 the dog, 강아지니까 1인칭, 2인칭 아니고 3인칭이면서 한 마리여서 단수이면서 근데 소유격이네요. 그래서 얘는 the dog's tail 할 때 3인칭 단수 소유격 his 아니면 her 아니면 it 중에서 얘는 지금 동물이니까 it를 넣어주면 되겠죠. Its tail is very long. 이렇게 꼬리가 되게 긴 강아지인가 봐요. 10번은 She welcomed my brother and me. 여기 자리를 한번 볼게요. My brother and me. 일단 나를 포함하니까 1인칭이고요. 1인칭인데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1인칭 복수 그리고 지금 이 위치가 주어, 동사, 동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목적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1인칭 복수 목적격. 이걸 생각하는 게 더 힘든데요. 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혼자는. 1인칭 복수 목적격을 찾아가면 얘가 us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표의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민수's and my hometown isn't far. 민수의 고향이랑 민수하고 나의 고향이 멀지 않대요. 그럼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데 my가 있으니까 역시 1인칭. 1인칭이면서 복수이면서 소유격. 명사 앞에 쓰이니까요. 그러면 1인칭 복수 소유격은 뭐냐면 our가 됩니다. Our hometown isn't far. 이렇게요. 12번을 가볼까요? It helps me learn a lot of things. 여기서 it이 아닌데요? 제가 답을 말해버렸어요. TV인데요. TV helps me learn a lot of things. 그건데요. 이거는 1인칭, 2인칭 아니고 3인칭이죠. 그래서 나, 너 아니니까요. 3인칭이면서 하나니까 단수고요.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 자리죠. 제일 앞에 있으니까. 3인칭 단수 주격인데 he, she, it 중에서 얘 물건이니까 it를 써주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을 해버렸어요. 미리. 죄송해요. 13번으로 가볼게요. 13번은 인호 showed his new shirt to Susan. 여긴데 Susan 얘인데 일단은 1인칭, 2인칭은 아니에요. 나, 너 아니니까. 3인칭이고 한 명이니까 단수. 3인칭 단수 그 다음 얘가 어떤 자리에 쓰인 거냐. 전치사 뒤에 쓰였거든요.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목적격이네요. 그래서 3인칭 단수 목적격이고 3인칭 단수 목적격은 him, her, it 이렇게 있었는데 순수한 보통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her 써주면 되겠습니다. 14번은요. You should wash your hands very often. 여기에서 얘인데요.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계적으로 간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너는 네 손을 매우 자주 씻어야 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너 손을 자주 씻어야 돼. 이 얘기인데 일단 나 아니고 너 아니고 3인칭이에요. 그리고 hands니까 복수예요. 3인칭 복수 그리고 어떤 자리에 쓰였냐면 씻다 동사 뒤에 쓰여서 동사 뭐를 씻는지 그거의 목적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목적어 자리에 쓰였어요. 정리해보면 3인칭 복수 목적격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쓰일 때 우리가 이 3인칭 복수 목적격 다 만족시키는 them이었습니다. 그래서 you should wash them very often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냐면 손들을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Your hands 소유격 다음에 명사니까 아까 소유대명사 yours 그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약간 의미상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는 너의 것을 씻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싶다기보다는 너는 그것들을 자주 씻어야 된다. 네 손들을 자주 씻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씻기를 원한다면 너는 네 것을 씻어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려면 you wash your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상황이 다를 때 이게 절대 yours가 들어갈 수 없는 위치라기보다는 여기 문장의 그 의미상 너는 그것들을 그러니까 손들을 자주 씻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You should wash them very often. 그것들을 자주 씻어야 된다 이렇게요. 손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네 거라는 그 소유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15번으로 가볼게요. Tom and his friend's journey was very tough. 여기서 일단 나 아니고 너 아니니까 3인칭. 3인칭이면서 복수이면서 소유격. 왜냐면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 앞에 쓰이니까요. 그래서 3인칭이면서 복수이면서 소유격 다 만족시키는 건 there 이렇게 쓰면 됩니다. 6번이네요. 16번이네요. Those are your glasses. 저것들은 너의 안경들이야. 소유격 더하기 명사를 쓰면서 너의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도 맞으니까 여기는 소유의 의미로 Those glasses are your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완성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얘는 조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아까 문제보다 조금 쉬워요. 그래서 괄호 안에 주어진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 빈칸에 쓰세요.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대명사가 나왔는데 대명사가 아까 그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런 소유 대명사에 따라서 모양이 달랐잖아요. 그걸 생각해서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What's name? 우리 이건 되게 익숙한데요. 그쵸? 그래서 그냥 바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 지금 name을 앞에서 쓰였으니까 소유격 더하기 명사 그렇게 쓰이는 그 소유격이 와야 될 자리죠. 그래서 여기는 your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you 그 라인에 소유격이 your니까요. 2번은 we made some food for 땡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일단 뭐가 와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전치사가 보여요. 전치사가 보이면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겠죠. 우리가 전치사가 필요로 하는 대상도 목적어라고 불렀었고 그럼 목적격이 와야 돼요. they의 목적격은 them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this prize is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의미가 이 상은 그의 것이야 이렇게 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의 것 이건 우리가 소유 대명사였고요. he의 소유 대명사는 his였습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요. 그 소유격처럼 보여서 4번은 please help with my English 여기에 이제 얘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 자리가 무슨 격인가 생각해보면 please help 돕다라는 동사 뒤에 이 동사가 필요한 대상 누구를 도와줄지 동사가 필요한 대상 역시 목적어 자리고요. 그래서 목적격을 쓸 거고 나를 목적격으로 쓸 때는 me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please help me 익숙하죠? 그리고 5번은 Mike just returned from trip 얘는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면 명사 앞이네.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건가 봐요. 그의 여행으로부터 돌아왔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의라고 쓸 거니까 소유격으로 써야 되고요. 그를 그의라는 소유격으로 쓸 때는 his trip 이렇게 되면 되겠죠. 6번은 헷갈릴 수 있어요. 일단 별표를 치고 시작해도 좋아요. 일단 약간 여기에서는 제일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Our culture is similar to 이렇게 되는데 Our culture가 문화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is similar to 얘는 세트로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가 이것과 비슷하다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내용상 너의 문화와 비슷하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your culture 쓰면 딱 좋겠는데 지금 얘를 바꿔서 쓰래잖아요. 그래서 두 칸도 없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your culture 그걸 소유 대명사로 썼어야 돼요. 그래서 yours가 your culture 줄인 거죠. 약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만약에 Our culture is similar to you 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죠. 우리의 문화가 너랑 비슷하다. 어차피 사람이랑 문화가 비슷할 수는 없으니까요. 7번으로 가볼게요. I often play tennis in free time. 이거 자유시간을 꾸며주는 말이네요. 그래서 나의 자유시간에 난 자주 테니스를 쳐. 이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유격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나를 소유격으로 쓸 때는 my로 쓰면 되겠죠. 8번에 room is full of books. 이것도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니까 소유격을 쓰면 되겠고요. she 그쪽 라인의 소유격의 형태는 her였죠. Her room is full of books. 이런 마음 갖고 싶어요, 나중에. 9번은요. It is because of 이건데요. 전치사 뒤에요. 전치사 뒤는 전치사가 필요한 대상, 전치사의 목적어. 그래서 목적격이 와야 되고요. he의 목적격은 him이겠죠. It is because of him 이렇게요.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진짜 끝이에요. This classroom is 이건 의미를 봤더니 이 교실이 우리의 것이야 이렇게 쓰였겠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를 쓸 거고 위에 해당하는 소유 대명사는 our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교실은 우리들의 것이야 이렇게. 그리고 11번에 is my notebook. 여기서 생각해보니까 이건 주어 자리인데요. 주격을 쓸 거고 it의 주격은 it이죠. 그래서 it is my notebook 익숙하죠. 12번에 the video camera is 이것도 역시 그들의 것이야 이렇게 쓰일 것 같아요. 소유 대명사로 쓸 거고요. 소유 대명사 이쪽 라인은 theirs 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카메라는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요. 13번은 she gave a lot of food. 여기 자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혹시 기억나세요? 챕터 1에서 봤던 건데 give의 과거형이죠. 얘는 사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는 뭐였냐면 주어 동사를 쓴 다음에 사람인 간접 목적어를 쓰고 사물인 직접 목적어를 쓰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패턴을 가진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줬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고 싶은 얘기는 목적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을 쓸 거고 us가 되겠죠. 위에 해당하는 목적격은. 그래서 she gave us. 그녀가 우리들에게 뭘 줬냐면 a lot of food. 많은 음식을 줬대요. 좋은 사람이네요. 14번은 he may give 또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he may give some advice. 그래서 역시 이 사람한테 이거를 줄지도 모른대요. 근데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고요. you의 목적격은 you죠.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약간의 조언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번에 Food is very important for lives. 여기서 lives를 꾸며주는 건데요. 그래서 역시 명사 앞에 쓰이는 소유격이고요. 우리를 나타낼 때 소유격을 쓰면 our lives 이렇게 됩니다. 16번에 I made a cold drink.
이것도 사형식으로 쓰인 거예요. 만들어준 건데 이 사람에게 이것을 만들어준 거고 그렇다면 역시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을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을 쓸 거고 she의 목적격은 her가 됩니다. I made her, 내가 그녀에게 a cold drink,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줬대요. 고 17번은 I don't like color. 이거는 명사 앞에 쓰이는 거 보니까 소유격이네요. 소유격, it의 소유격은 its. 그래서 I don't like its color. 그래서 그것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고요. 18번은 That old textbook isn't 의미상 그 오래된 교과서는 내 것이 아니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를 쓸 자리고 I 라인에서 소유 대명사는 mine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내 거 아니야 이렇게. 19번은 This yellow blouse is 이것도 그녀의 것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를 써야 되겠고 she의 소유 대명사 형태는 hers. This yellow blouse is hers. 그녀의 것이야. 이렇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They usually wear shoes in homes. 이거 명사 앞에 오는 거니까 역시 소유격을 쓰는 거겠고요. 그들의라고 해야 되니까 their homes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까 그 표가 머릿속에 딱 들어있고 어느 정도 익숙하면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그게 아직 흔들흔들 한다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칭 대명사라는 게 그 인칭이라는 조건 하나, 수, 단수, 복수라는 조건, 그리고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그거 있었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뭘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표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그걸 채울 수 있게 되면 그게 많이 여유로워지면 이 문제가 이제 쉬워진다는 거. 그래서 여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그냥 반복해서 많이 나올 부분이니까 조금 처음에는 지루하고 힘든 부분이라고 해도 꼭 한번 마스터를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길고 긴데요.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대명사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